미국의 1월 실업률이 4%로 다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한 달 동안 46만 7천 개나 늘리는 깜짝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열기가 예상을 깨고 뜨거운 열기를 내매 따라 더 많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5세 미만 유아용 백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며 확실한 효과 입증 없이 긴급 사용을 요청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기존 오미크론에 한번 감염됐던 사람들이 재감염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스템 분야의 연구와 개발, 창업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연방의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이 4%로 다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한 달 동안 46만 7천 개나 늘리는 깜짝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일자리 증가도 두 달 동안 70만 개 이상 더 늘어났던 것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오미크론 확산에도 연말 석 달간 10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뜨거운 고용 열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일자리가 지금까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매우 뜨거운 열기를 보였던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은 전달 3.9%에서 4%로 다시 올라간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직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고용시장이 강력해 구직에 나선 노동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욱이 1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4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5만 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가 3배 이상의 일자리 증가폭이 발표되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발표됐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두 달 앞에 70만 개 이상 더 증가했던 것으로 상향 조정돼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당초 24만 9천 개로 발표됐다가 이번에 64만 7천 개로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당초 19만 9천 개에 그쳤던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번에는 51만 개로 상향 조정돼 두 달 앞에 70만 9천 개나 더 늘어났던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666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미국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고용인구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170만 명 적은 수준으로 대폭 만회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2021년 한 해 5.7% 올랐으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나 급등하는 바람에 아직은 실질 임금이 2.3% 줄어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에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13,000명 늘렸으나 건축에서는 5,000명, 광업에서는 4,000명을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예배 서비스 분야는 거의 전 업종에서 대거 고용을 늘려 오미크론 우려를 일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서는 가장 많은 15만 1,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는 8만 6천 명, 소매업에서 6만 1,400명, 수송조장에서 5만 4천 명씩 늘렸습니다. 헬스케어와 정보업종에서 각 1만 8천 명씩 늘렸고 도매업 1만 6,400명, 교육 1만 3천 명, 재정활동 9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1,000명, 주정부 9천 명을 줄였지만은 로컬 정부에서 3만 3천 명이나 늘려 이를 종합하면 2만 3천 명을 증가시킨 셈이 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최근 석 달간 놀라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매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해 3월부터 시작하는 금리 인상이 더 가파르게, 더 많이 단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3월부터 올 한 해 0.25포인트씩 당초에 3-4번에서 한 번 더 늘려 5번 이상 금리를 인상하거나 0.5포인트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오미크론 우려를 일축하고 매우 뜨거운 열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더 빨리 잡기 위해 더 가파르고 더 많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에 예측보다 3배나 많은 46만 7천 개나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급속 냉각됐던 것으로 발표됐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일자리 증가폭도 2달 앞에 70만 9천 개나 더 추가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두 축인 고용과 물가 중에서 고용보다는 물가 잡기에 올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채권 매입을 완전 종료하며 늦어도 9월부터는 9조 달러로 불어난 자산을 축소해 나가는 긴축에 돌입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가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이제는 물가 급등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 금리를 곧 인상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돈줄을 재는 긴축에 돌입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And stated its expectation that an increase in this rate would soon be appropriate. As I will explain, against a backdrop of elevated inflation and a strong labor market, our policy has been adapting to the evolving economic environment.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의 시사와 예측보다는 더 가파르고 더 많이 단행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 중순 FOMC 정례회부터 0.25포인트씩 올 한해 3-4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시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우려를 일축한 강력한 고용으로 이제는 3월에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0.25포인트씩 인상하더라도 올 한해 횟수를 더 늘려 최소한 5번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제로 내지 0.25%에서 3월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해 올 연 말에는 1% 내지 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시중의 우대 금리는 기준금리의 3%를 더하게 됩니다. 미국의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를 보임에 따라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 수 있게 돼 금리 인상과 긴축을 통해 물가 급등만 일찍 잡게 되면 미국 경제 올해 성장률도 분기별로는 6% 이상, 연율로는 4%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앞서 화이자사가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까지 맞을 수 있는 유아용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 총 2회를 접종하고도 면역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유아용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가 접종인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갔지만 확실한 효과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사용을 요청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효과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영유아 대상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 당시 6개월에서 24개월 어린이에게 성인의 백신 접종량의 10분의 1인 3마이크로그램을 2회 접종했을 때는 성인과 유사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는데 2세에서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3마이크로그램을 2회 접종했을 때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화이자사는 영유아에게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임상시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CEO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6개월에서 만 4세 사이 영유아에 대한 강력한 방역을 위해 백신 3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며 2회 접종이 먼저 승인되면 3회 접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2차례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FDA 외부 자문단 소속의 폴 오핏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백신 교육센터장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회 접종에 부족한 점을 3차 접종이 보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회 접종을 먼저 승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3차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총 2회 접종 임상시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3차 추가 접종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 요청한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된 겁니다.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임상시험이 2세 미만 어린이 1,200명과 2세에서 4세 사이 어린이 1,500명 대상의 소규모로 진행된 시험이어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5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에서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사례가 빠르게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으로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또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에서 빠르게 퍼지며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으로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명칭 BA2인 이번 변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스텔스 변이는 일주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비율이 39%로 기존 오미크론의 29%에 비해 전파력이 1.34배 강합니다. 이번 스텔스 오미크론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57개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할까요? 우선 일반 검사로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을 구분하려면 특정 연구실에서 시퀀싱이라는 특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신규 사례의 99%는 여전히 기존 오미크론 감염입니다. 그럼 오미크론에 이미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재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말합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생긴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미크론 감염으로 생긴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도 유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현재의 오미크론처럼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의 새로운 지배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건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기존의 오미크론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고 백신 접종률도 높은 상태여서 충분히 보호받게 될 거란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부스터샷이 기존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모두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변종일까에 대한 답은 확실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의 집단 면역이라며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돌연변이 발생은 자연스레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스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 창업에 3천억 달러 안팎을 투자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이나 라티노,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등 소수계의 첨단 분야 연구자들과 기술 인력, 스타트업 회사 등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수계 첨단 분야 연구와 창업을 전폭 지원하려는 미국 혁신과 경쟁 강화 법안 등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2,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연방 하원은 비슷한 내용에다가 일부를 추가해 3,500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미국 경쟁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 상원안보다 연방 하원안이 규모가 크고 더 많은 방안을 담고 있어 상하원 조정이 필요하지만 소수계를 중심으로 첨단 분야의 연구와 창업 등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곧 최종 확정해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원 안에서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은 스템,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공의 연구나 개발, 창업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흑인과 라티노,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등 소수계가 첨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기술 개발하고 스타트업으로 창업할 때 10억 달러 이상을 무상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에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연방 하원안은 중국과의 경쟁을 넘어 지구촌에서의 미국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광범위한 분야로 주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사회상을 감안해 민간에게 유연성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미국이 안고 있는 소득 계층별, 인종별, 성별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 나가려는 방안들도 담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또 미국의 공급망과 제조업에도 지원을 더욱 늘려 최근의 공급 대란, 미국 회사들의 해외 유출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방안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안이 규모도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을 담고 있어 전체 규모를 2,5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 사이인 3,000억 달러 안팎으로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방안들만 최종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